기자들이 미처 기사로 쓰지 못한 이야기, 기사 뒤의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하인드 KU.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민호입니다. 오늘은 학교의 미흡한 행정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기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08기 기자 권은진입니다. 저는 107기 기자 한서희입니다. 네, 최근 들어 우리는 학교의 크고 작은 미흡한 행정적 대처들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를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학번 재배치에 대한 학교에 공지가 내려왔었는데요. 학교 측은 외국인 신입생 등록 현황에 변동이 심해서 예상 인원과 제적 인원의 차이가 생긴 것을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학생 대표자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존 학번을 유지하고 신규 외국인 학우들을 뒷번호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3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 예정이었던 4학년 수강 신청이 단순 설정값 오류로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자 학교 측은 긴급 수정에 들어가며 재개 시간을 12시로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을 2시로 번복했죠. 3월 23일 진행된 수강 신청 정정에서 다수의 저학년이 고학년의 남은 정원을 신청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네, 그렇다면 4학년의 경우 수강 신청에 이어서 수강 신청 정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학교 측에서는 오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년별 정정 기간에는 고학년의 남은 정원을 저학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것은 수강 신청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래로 20년 동안 계속 사용되고 있는 로직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아직 이런 시스템을 체감해 본 적이 없어서 학생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아무리 오래된 로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간격으로 학년별 정정이 이뤄진 만큼 학생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공지가 미리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저학년이 고학년 TO를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는 말인데 고학년일수록 수강 신청 정정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허점이 있다는 점 또한 아쉽습니다. 우리 학교는 2월 10일에 온라인 개강 연기를 발표했고 3월 19일에 다시 온라인 강의 의무 시행 기간을 연장했으며 3월 31일, 5월 2일까지 모든 이론 수업을 원칙적으로 출석 수업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공지 자체가 다소 느린 것도 문제이지만 공지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남아요. 성균관대학교는 무기한으로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면서 수강 가능한 학점이 3학점 추가됐고 전공 과목 수강 정원은 20%를 증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런 혜택이 없죠. 또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중간고사, 성적 산출에 대한 자세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학교는 담당 교수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입사 공지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죠. 네, 예정된 입사일 바로 하루 전까지도 제대로 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서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네, 또한 얼마 전에 우리 학교 국제처 글로벌 서비스 센터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를 이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사적으로 직접 연락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고대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서비스 센터 직원 박모 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중국인 여학생들에게 사진을 봤는데 예뻐서 연락했다, 친해지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3월 21일 기준 확인된 피해자는 40명 정도라고 하네요. 네, 상당히 소름 끼치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처는 잘 이루어졌나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이 서로 피해 상황을 공유했고 중국인 유학생회와 후이사를 통해 학교 당국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3월 20일에는 글로벌 서비스 센터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박모 씨를 고소했고 현재 경찰이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범위, 경로 등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박모 씨는 3월 20일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경우 교육이나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로 행정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이름이나 나이, 이런 주소 같은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관계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도용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N번방 사건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여성들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판매한 박사방 조주빈의 일당은 한 사회복무 요원을 통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니 더욱 이번 사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번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일어난 만큼 더욱 강화된 대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육과 보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조심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보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또 피해자가 지원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실을 밝혀도 된다는 강력한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잘 대처된 선례만큼 신뢰를 주는 메시지도 없을 거예요. 학교 측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에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학교의 미흡한 행정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은진 씨, 서희 씨가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 비하인드 KU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